안녕하세요. 73세 된 박순옥입니다. 뉴욕에 산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냥 시골에서 온 할머니로만 보더라고요. 특히 제 며느리 진아가 그래요.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맨해튼에서 만날 일이 있다면서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다고 했죠. 며느리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를 데려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효부인 척 보이려고 한 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전통적이시고 소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말이에요. 맨해튼 미드타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진아 친구들이 정말 있는 집 딸들이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차림, 말하는 것도 뭔가 우아하고 그래요. 처음엔 저한테도 예의를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아야, 시어머님이 정말 순박하시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꾸밈 없으신 분이 계시다니. 진아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 출신이시라서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세요. 쿠폰 모으는 것도 취미시고 할인마트에서만 장 보시거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제 옷을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옷이 참 편해 보이세요.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패션에 신경 쓰시던데. 저는 평상시대로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갔거든요. 마트에서 산 옷이었어요. 실제로 3년 전에 15달러 주고 산 거였고요. 또 다른 친구가 제 핸드백을 가리키면서 핸드백이 참 오래되어 보이네요. 추억이 담긴 가방인가 봐요. 제가 들고 간 건 20년 넘게 쓴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준 거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 낡긴 했지만 제겐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진아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 저희 시어머니는 물건에 정이 많으세요. 한번 사면 절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뜻은 우리 시어머니는 촌스럽고 구식이다는 거였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메뉴를 고를 때도 저는 평소 습관대로 가격을 먼저 봤거든요. 28달러짜리 파스타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먹으면 2달러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걸 본 친구 중 하나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절약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진아가 또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돈 쓰는 걸 정말 아까워하세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셔서 그런가 봐요. 지금도 전기 끄는 거 깜빡하면 난리가 나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한 방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자기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펜트하우스를 샀는데 전망이 정말 끝내줘요.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자기 집 자랑을 시작했어요. 저희도 웨스트 사이드에 콘도 있어요. 저는 브루클린 하이츠에 타운하우스 샀어요. 그때 진아가 말했어요. 부럽네요. 저희는 아직 맨해튼에 집 살 여유가 없어서요. 시어머니도 퀸즈 플러싱에 계시는데 거기가 편하시다고 절대 이사 안 오시겠다고 해요. 뭐 시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그런 동네가 맞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퀸즈가 살기엔 좋죠. 한인타운도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는 딱이에요. 맨해튼은 너무 복잡하고 비싸니까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단순한 걸 좋아하세요. 복잡한 건 잘 모르시거든요.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거든요. 번쩍번쩍한 금장 열쇠고리에 달린 특별한 열쇠였어요. 테이블 위에 그 열쇠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건 제 펜트하우스 열쇠예요. 어퍼이스트 사이드 5번가 인근에 있는 3층짜리 펜트하우스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3,500 스퀘어피트의 테라스까지 있어요. 센트럴파크가 정면으로 보이고 센트럴파크 웨스트의 야경도 한눈에 들어와요.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850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진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친구 중 하나가 말 더듬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럼요.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퀸즈에 사는 이유는 거기가 편해서예요. 한국 마트도 가깝고 교회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 건물이 거기 있거든요. 이번엔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임대 건물이요? 네. 퀸즈에 4층짜리 건물 하나 있어요. 제가 1층에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죠. 그 외에도 뉴저지에 상업용 건물 3개 더 있고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왜 거짓말하겠어? 퀸즈 건물만 해도 지금 280만 달러는 될 거야. 뉴저지 건물들까지 합치면. 저는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1,500만 달러 정도는 되겠네.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집들 가격을 대충 들어보니 다 합쳐도 50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제가 가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군요.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50년 전부터 하나씩 모았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둘이서 8만 5천 달러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걱정했죠. 진아가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부자냐고? 그런 말 싫어해. 저는 그냥 부동산 좀 가진 할머니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친구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해안을. 투자 비결이 뭐예요? 갑자기 존댓말이 높아지고 자세도 반듯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요. 일어나면서 진아한테 말했어요. 진아야,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는 조심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계산대로 가서 전체 식사비를 계산했어요. 320달러였는데 팁까지 포함해서 400달러를 냈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낼게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 정말 복 터졌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라니. 앞으로 진아한테 잘해야겠어. 집에 돌아와서 진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진아야,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조심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은 부동산이 있으세요?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거지.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제가 가진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자랑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도 싫거든요. 남편 영수 씨와 함께 50년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지하 반지하에서 살면서 한국 식료품 장사로 하루하루 버텼죠. 첫 번째 건물을 살 때가 생각나요. 1985년이었는데 8만 5천 달러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어요. 그 돈을 모으려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순호가 미국에서는 땅이 최고야.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맨해튼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그 말을 믿고 첫 투자를 했어요.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정말 후회했었거든요. 한인 지인들도 비웃었어요. 괜히 무리했다고 집이나 하나 사지 왜 건물을 사냐고요. 하지만 1년 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낮에는 식료품 장사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했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부동산 용어들은 열심히 외웠어요. 에퀴티 캐시플로우 아프리시에이션.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건물은 1987년에 샀어요.
퀸즈 플러싱에 있는 4층짜리였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맨해튼 부동산이 진짜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퍼이스트 사이드 쪽이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때 지금의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1995년이었는데 120만 달러 주고 샀어요. 당시로는 정말 큰 돈이었죠. 남편이 걱정했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는 센트럴파크 바로 앞이야. 이런 자리는 다시 안 나와. 그 예감이 맞았어요. 지금은 850만 달러 정도 될 테니까요. 제가 처음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3,500 스퀘어피트의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반, 거실에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보이고 테라스에서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퀸즈가 더 편하거든요. 한국 마트도 가깝고 교회도 도보로 10분이면 가고 무엇보다 제가 잘 아는 동네예요. 펜트하우스는 가끔 올라가서 청소하고 전망 구경하는 정도예요. 손님들이 오면 가끔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며느리와 그 친구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저를 시골 할머니 무식한 늙은이 취급하면서 자기들만 잘난 줄 아는 그 태도가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진아가 그러는 게 제일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소개하다니. 사실 진아가 준호와 결혼할 때부터 불안했어요.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티가 났거든요. 준호가 데려왔을 때 첫인상이 예쁘긴 한데 조금 차가워 보인다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반대하지 않았죠. 결혼 후에도 계속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를 대할 때도 형식적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완전히 본색이 드러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진아랑 있었던 일 들었지? 네, 엄마. 진아한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도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아내 교육 좀 시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정말 그렇게 많은 부동산이 있어요? 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지. 너희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엄마,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나 봐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 열심히 사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사실 운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한국 식료품 장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거운 쌀포대 나르고 김치도 직접 담가서 팔고 손님들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요. 영어도 서툴어서 손님들이 짜증내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참고 버텼어요. 아들 교육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매주 부동산 신문을 사서 읽었어요. 어떤 지역이 개발될 예정인지, 교통이 어떻게 바뀔 건지, 학구는 어떤지. 모든 걸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직접 발로 뛰었어요. 관심 있는 건물이 있으면 주변을 다 돌아다녔어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서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일찍 사면 손해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1980년대 중반에 로어 이스트 사이드를 선택한 것도 그 지역이 곧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브루클린에 샀던 건물은 5년 만에 팔았거든요. 예상만큼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 제가 가진 부동산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정말 많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남편 영수 씨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며느리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어제 일로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진아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 부자인 줄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도 평소에 티를 안 냈거든요. 쿠폰 모으는 것도 습관이고 할인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그냥 익숙해서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낭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절약하는 습관은 좋은 거니까요. 어제 집에 돌아와서 펜트하우스 열쇠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숨기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될 것 같아요. 퀸즈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가끔씩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전망 구경하고 임대 건물들 관리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제 일을 계기로 서로를 다시 알아가게 됐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진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존경은 됐고 그냥 진심으로 대해줘. 가족끼리 무슨 존경이야. 서로 이해하고 아끼면 돼. 사실 저는 존경받고 싶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가족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모은 거거든요. 준호도 지금까지 제가 도와준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낸 거고 첫 차 살 때도 제가 보탰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들 자존심에도 좋고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며느리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것 정도? 어제 친구들한테 보여준 펜트하우스 열쇠도 다시 핸드백 깊숙이 넣어뒀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곳에 두거든요. 그 열쇠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요. 순호가 우리 정말 멀리 왔다. 영수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정말 멀리 왔어요. 지하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까지 8만 5천 달러에서 1,500만 달러까지.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저도 처음엔 돈 많은 사람들을 무작정 부러워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런 위치가 되어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둘째,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랑하거나 뽐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가난해 보이거든요. 셋째,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대해야 진심이 돌아와요. 어제 있었던 일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숨겨진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솔직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며느리도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오후에 준호가 진아랑 함께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과하러 온다면서요. 저는 사과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얘기해 보자고 했죠. 사실 제가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는 것. 명절 때만 보는 사이가 아니라 가끔씩 안부도 묻고 함께 밥도 먹고요. 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투자 비결을 물어봤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첫째는 공부예요. 무엇에 투자하든 공부부터 해야 해요. 저도 50년 동안 계속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부동산 시장 뉴스는 매일 봐요. 둘째는 인내예요.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아요.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을 봐야 해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실패해요. 셋째는 용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해야 해요.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기회를 놓쳐요. 넷째는 절약이에요. 투자할 돈을 만들려면 일단 모아야 해요. 무작정 쓰면서 투자할 돈이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은 운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맨해튼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일을 계기로 준호한테도 제대로 얘기해줘야겠어요. 지금까지는 부담 줄까봐 말 안 했는데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상속 계획도 세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많이 나와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호사랑 회계사 만나서 상의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자선단체에도 기부를 좀 해야겠어요. 한인교회나 한인회 같은 곳에 말이에요. 돈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남편 영수 씨도 살아계실 때 자주 그랬거든요. 순호가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야지. 그때는 아직 부족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제 펜트하우스 열쇠를 보여주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이 깔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참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어요. 숨길 필요도 없고 움츠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여전히 퀸즈에서 살 거고 여전히 검소하게 살 거예요. 쿠폰도 모을 거고 할인마트에서 장도 볼 거예요. 그게 제 습관이고 제 방식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필요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요. 어제 계산대에서 $400를 낼 때 친구들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시골 할머니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바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달라지는 거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게 뭐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그냥 순옥 집사님으로만 봐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고마워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과 더 가깝게 지내야겠어요.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이 통하는 관계로요. 오늘 오후에 준호와 진아가 오면 펜트하우스에 한번 데려가 볼까 해요. 실제로 보면 더 놀랄 거예요. 3,500 스퀘어피트가 얼마나 큰지, 센트럴파크 전망이 얼마나 멋진지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야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는 좋은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썽 한번 안 피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조금 소심한 면이 있어요. 아마 제가 너무 검소하게 키워서 그런가 봐요. 돈 쓰는 걸 무서워해요.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살라고 해야겠어요. 물론 낭비하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라고요. 진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일로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사실 진아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허영심이 있을 뿐이죠.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없어질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뭘 가졌는지 궁금하고 비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거죠. 어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비교하고 견제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비싼 가방을 가졌나? 누가 더 좋은 동네에 사나? 누가 더 잘 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피곤해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돈이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들 도와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일 뿐이거든요. 진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어제 일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계기가 됐어요. 가족 간에 숨겨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속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시원해졌거든요. 내일부터는 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임대 건물 관리하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좋아요. 특별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지만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를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고 아들과도 더 가까워질 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선단체 기부도 하고 후배들 도와주기도 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 영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호가 잘했다.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50년 동안 모은 재산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쓰는 건 말이에요. 어제 펜트하우스 열쇠를 꺼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겸손함은 잃지 말자. 그게 제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며느리 진아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만 보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저도 처음엔 진아를 곱지 않게 봤거든요. 너무 세련되고 도시적이어서 우리 가족과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도 변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어제 일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변해야겠어요. 너무 숨기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랑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특히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반성하고 배우니까요. 어제 그 친구들도 좋은 공부가 됐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도 50년간의 노력과 성취가 있다는 것.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거예요. 저는 이제 73세예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열심히 살았고 가족도 잘 키웠고 꿈도 이뤘으니까요. 이제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차례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물려줘야 하고 사회에도 환원해야 하고 저 자신도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하고요. 어제 펜트하우스 열쇠를 꺼내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73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건 아니죠.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야겠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시원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전을 보여줬거든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던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높이던 모습도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시원함보다는 앞으로 달라질 가족 관계가 더 기대돼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요.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73세 박순옥,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가진 할머니로서 말이에요.